도내에서 돌파 감염이 속출하고 있어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고위험군인 고령층에서 집단 돌파 감염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산모의 출산 대책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 산모 감염자를 기피하거나 제왕절개를 강요하는 등 여러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고 물품을 거래하다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더라도 상대방의 신분 확인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021 화장품 뷰티산업 엑스포가 성공리에 폐막했습니다. 수출 상담과 계약, 현장 샘플 계약 등 모든 면에서 지난해 실적을 넘어서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충북에서는 27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돌파 감염이 비상입니다. 지난주에만 도내 전체 돌파 감염의 30% 가까운 90건이 무더기로 발생했는데 특히 고령층에서 돌파 감염이 다수 확인돼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50대 직원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청주의 한 요양원입니다. 입소자 22명과 종사자 6명 등 확진된 28명 모두 돌파 감염으로 밝혀졌습니다. 외국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진천에서도 얀센을 접종받은 외국인 3명이 돌파 감염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청주 지역 요양원과 경찰서, 육가공업체 등 집단 감염지에서도 돌파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도내 돌파 감염은 90건으로 전체 돌파 감염의 28%를 차지했습니다. 돌파 감염은 백신 접종을 했다 하더라도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개인 면역 성향상 개인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히 고위험군인 고령층의 집단 돌파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충청북도는 오는 28일까지 노인복지시설 550곳의 방역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종사자 등 11만여 명에 대한 추가 접종이 시작됐고 연쇄 감염이 계속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내일까지 서원구 예방접종센터에서 특별 접종을 실시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지난주 코로나19에 감염된 산모가 의료진의 적절한 대처로 자연 분만에 성공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이런 산모 감염자에 대한 체계적인 분만 매뉴얼도 다시 손봐야 합니다. 홍은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료진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산모를 음압격리 이송장비에 실어 급히 수술실로 향합니다. 해당 산모는 당초 제왕절개로 출산이 예정돼 있었지만 갑자기 진통이 찾아오면서 가까스로 수술실에 도착해 자연분만으로 출산을 했습니다. 사전에 의료진이 이른바 레벨 D라는 방호복을 입은 상태에서 기민하게 대처를 해서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산모와 아이 간 코로나19 수직 감염 가능성은 낮습니다. 대부분 감염되는 경우는 출산하고 나서 산모라든지 아니면 아이를 돌보는 사람들로부터 전파되는 경우가 제일 흔하다고 돼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출산하고 나서 엄마가 마스크를 잘 쓰고 있으면 엄마랑 이제 같은 병실에 있는 것도 크게 문제 삼지는 않고 있거든요.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코로나19에 감염된 산모 출산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방역 당국과 의료계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이 산모의 경우 코로나19 전담병원인 충북대병원이 출산 책임을 기꺼이 떠맡았지만 일부 병원에서 기피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음압병실을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도 추가적인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산모에게 제왕절개를 강요하는 것도 의료 편의주의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공포는 위드 코로나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위드 코로나에서는 감염자 수의 절대적인 증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산모 감염자의 출산 대책을 체계적으로 가다듬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청주시청 직원 간에 발생한 확진자 발언 논란 들어보셨나요? 확진자라는 말은 코로나19 속에서 바깥 활동을 하지 않아 급격히 살이 찐 사람을 비하하는 신조어인데요. 전국적 이슈가 된 이 청주시청 확진자 모욕 사건은 상대방의 인격과 성적 수치심에 대해 더욱 엄격해진 사회 분위기를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다른 부서 여직원을 확진자라고 불렀다가 고소돼 승진에서 탈락하고 보직 해임될 처지에 놓인 청주시청 A팀장이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앞서 형사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형을 확정받은 A팀장은 이번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도 최종 패소하면 팀장 보직이 박탈됩니다. 모욕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낸 여직원 B씨도 지난 6월 10년간 다닌 청주시청을 떠났습니다. 계약직이었던 B씨는 재계약 심사에서 최종 면접까지 갔지만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한 명은 승진에서 탈락하고 또 한 명은 10년간 다닌 직장을 잃은 겁니다. 전국적 이슈가 된 청주시청 확진자 사건은 개인의 명예와 인격, 성적 수치심을 더욱 엄격한 잣대로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갈수록 우리 사회가 어떤 인격을 중시하고 프라이버시를 중시하고 명예 감정을 중시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죄를 판단하는 기준도 갈수록 엄격해질 수밖에 없겠죠.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의 판단이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에 의존해 내려지는 경향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확진자 모욕 사건에서도 경찰과 국민참여재판단은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최근 중고물품을 거래하다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고가의 물품을 거래할 때는 직접 만나 거래를 하더라도 반드시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태연 기자입니다.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만난 A씨와 B씨가 금반지와 금팔찌를 감정받기 위해 금은방으로 들어옵니다. 감정 뒤 A씨는 B씨로부터 590만 원을 송금받고 물건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2시간 뒤 계좌가 정지돼 판매대금을 출금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 송금인은 B씨가 아닌 피싱 범죄 피해자인 C씨로 A씨 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돼 거래 중단 조치된 겁니다. 지금 하겠다 해서 제가 이제 금은방 가서 분수 확인하고 계좌이체 받고 금을 줬는데 주고 나서 이제 한 3시간 있다가 거래 정지가 제가 사기 피해의자라고 해서 거래가 되고 막힌 거죠. 이는 피싱 범죄 조직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하는 최신 사기 수법입니다. 주로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이뤄지는데 피싱 피해자가 고가의 중고물품 판매자의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한 뒤 자신은 판매자가 팔려고 한 고가의 물품을 손에 넣은 뒤 달아나는 겁니다. 이럴 경우 판매자는 상당 기간 금융계좌를 이용할 수 없고 심지어 범죄 피의자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저 가게 가서 CCTV 보여달라고 그러고 찍어가지고 스피릿해서 또 가야 되고 해야 되니까 일도 못하고. 때문에 고가의 물품을 거래할 때에는 직접 만나더라도 상대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좀 상대방 계좌 명의자가 맞는지 그 전화하는 거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자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예방차기로 판단되고요. 전문가들은 또 정당한 거래를 증명할 문자 메시지나 거래 장면이 담긴 CCTV 등을 확보해 놓는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K뷰티 발상지 청주 오송에서 지난 19일 개막한 2021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가 닷새간의 일정을 성공리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참여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2021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는 방역과 행사 효과 극대화를 위해 온 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열렸습니다. 보톡스와 화장품 만들기 등 뷰티 체험관이 2년 만에 현장 관람객을 맞았습니다. 65개 업체가 참가한 마켓관은 행사 내내 북적이며 최고 인기 코너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우리 소비자한테는 딱 저렴하고 품질도 괜찮고 저는 만족해요. 온라인상에 실감나게 구현한 기업관과 제품 홍보관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주르이었습니다.
닷새 동안 당초 목표보다 많은 62만 6천여 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화상 수출 상담회에는 국내 201개 기업과 33개 나라 422명의 해외 바이어가 참가했습니다. 수출 상담과 계약, 현장 샘플 계약 등 모든 면에서 지난해 실적을 넘어서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저희가 바이어분들한테 저희 회사나 저희 제품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처음 도입한 라이브 커머스와 뷰티 강의인 이컨퍼런스는 편리한 접근성과 다시 보기 기능으로 호응을 얻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앞으로 오프라인 행사를 중심으로 하되 그간 쌓은 온라인의 노하우와 장점을 살려나갈 계획입니다. 어떤 식의 엑스포든 저희는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송 컨벤션이 완공되는 2023년 이후에는 세계 최고의 화장품 뷰티 엑스포를 우리 오송에서 치러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저희가 갖췄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2년 연속 성공리에 열린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가 변화와 발전이라는 또 다른 성과를 거뒀습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에 따라 오는 12월 청주공항 국제선 운항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1년 반 동안 중단된 지방공항의 국제선 운항을 예방접종 완료자와 격리 면제서 소지자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재개할 방침입니다. 우선 다음 달 김해공항 국제선이 확대 운영되고 12월부터 청주와 대구, 무안공항에서 국제선 운항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청주시가 오는 2025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세제곱미터당 17 마이크로그램으로 낮추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펼칩니다. 시는 985억 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 시설 설치,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등 7개 분야 37개의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016년 동기간에 비해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청주에서 성범죄 피해 조사를 받던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학생 중 1명인 A양의 유족 측이 법원에 피고인인 B양 계부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유족 측은 피고인의 얼굴이 공개되면 추가 성범죄 피해 제보가 있을 수 있다며 재판부에 피고인 신상 정보 공개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또 현재 비공개로 진행되는 재판도 공개 재판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진천군이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를 위해 각계각층이 기탁한 정착 지원금 5,500여만 원을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8월 말 특별 기여자들이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입소한 후 답지한 성금으로 입소자들은 이달 말 전남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으로 이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진천군청에서 아프간 특별 기여자를 따뜻한 마음으로 수용한 충북혁신도시 주민과 진천 군민을 위해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오늘 폐회한 41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충북이 종합순위 4위를 차지했습니다. 충북은 대회 마지막 날 양궁과 롬볼 등에서 금메달을 추가하면서 금메달 84개를 포함해 모두 233개 메달을 획득해 4위를 기록했습니다. 대회 종합 우승은 경기도가 차지했으며 탁구 3관왕의 윤지우 선수는 대회 MVP에 선정됐습니다. 지난 21일 시작된 제3회 충북 국제 무에액션 영화제가 오늘 폐막작 상영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병행 개최된 이번 영화제에서는 전 세계 22개국의 무에액션 영화 66편이 관객들을 만났고 온라인으로 구성된 영화인 토크쇼와 무에영화 학술 세미나 등이 진행됐습니다. 또 올해 신설된 경쟁 부분에선 67개국 556편의 작품이 출품됐습니다. 청주시와 옛 청원군이 통합된 뒤 7년여간 청주시의 인구가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기준 청주시의 인구는 86만 799명으로 2014년 통합 청주시 출범 당시 84만 1,069명보다 19,730명, 2.3% 늘었습니다.
구별로는 4개 구 가운데 유일하게 서원구 인구가 14% 감소했으며 청주시는 2030년대 초 인구가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